안녕하세요. 컴쌤입니다. 자, 오늘 컴알 필기 5번째 시간이고요. 네, 수업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컴알 2급 2020년 7월 4일 기출문제 34번까지 지난 시간에 풀었어요. 34번까지 풀었었고, 얼마 문제가 남지 않아서 한번 다 끝내고 다음 회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35번 문제가,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있는 함수들의 순서, 그 다음에 어떨 때 쓰는 함수인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35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환자 번호 C2부터 C5를 이용하여 성별을 D2부터 D5 영역에다가 표시하기 위해 D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자, 가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 환자 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M이면 남자고 F면 여자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환자 번호 네 번째 글자가 M이니까 이 사람은 남자, 그 다음에 여기는 F니까 여자. 네, 이렇게 나오면 된다. 여라고 나오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1번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if 함수랑 mid 함수가 나왔어요. 자, mid 함수.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함수의 역할. 자, 어떤 함수를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함수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수의 순서. 자, 함수마다 애초에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이 나오고요. 자, 괄호를 열고 괄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필요한 인수를 넣고 다음 인수를 넣으려면 쉼표를 찍고 다음 인수를 또 넣는 거예요. 자, 필요한 인수를 다 넣었다면 괄호를 닫고 함수를 끝내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실 함수는 if 함수인데요. 자,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조건식, 참값, 거짓값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자, if 함수는 인수가 몇 개? 세 개예요. 세 개. 조건식, 참값, 거짓값. 자, 그럼 if라는 함수는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조건식을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리는 무조건 참값 넣어야 되고 세 번째 자리는 무조건 거짓값 넣어야 됩니다. 자, 어떤 함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을 썼어요. 자, 5는 3보다 크다. 자, 썼고 자, A, B 썼습니다. 자, 5가 3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출력이 된다? 참값 자리에 있는 A가 출력이 된다. 결과값은 A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만약에 제가 거꾸로 썼어요. 5가 3보다 작다. 자, 이거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니까 뭐가 출력이 됩니까? 자, B가 출력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건식이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맞으면 두 번째 거, 틀리면 세 번째 거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함수는 mid 함수인데, 자, mid 함수 얘네들은 텍스트 추출 함수예요. 자, 텍스트 추출 함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 글자를 가지고 오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네랑 세트가 되는 함수가 mid, right, left 세 가지 함수가 있어요. 자, 일단 right, left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right 같은 경우에는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 순서가 텍스트, 콤마, 추출수. 추출수라는 건 가져올 글자 수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right 쓰고요. 텍스트에 안녕하세요. 자, 콤마 2 썼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에서 어디에서? right니까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두 글자를 가져와라 라는 뜻이고요. 자, 두 글자를 가져오면 세요가 나오겠네요. 그죠?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left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콤마 2 썼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얘는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왼쪽이죠. left니까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두 글자 가져와라. 자, 뭐가 나온다? 안녕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mid 함수는 글자를 어디서 가져와요? 왠지 중간에서부터 가져올 건데 이 중간이라는 개념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mid 함수는 텍스트 콤마 시작 번호 콤마 추출수.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right, left는 인수가 몇 개? 두 개. 텍스트 콤마 추출수. 자, mid는 인수가 세 개. 텍스트 시작 번호 추출수. 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미드 함수 썼고, 안녕하세요, 콤마, 2 콤마, 3을 쓸까요? 자, 3을 썼습니다. 자, 그럼 시작 번호가 2번이라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자리에 2가 있으니까. 자, 마음속으로 번호를 세면 되는 거예요. 1, 2. 자, 어디서부터? 2번부터. 자, 몇 글자? 세 글자 갖고 와라. 자, 2번부터 세 글자 가져오면 뭐가 나옵니까? 영하세가 나오겠네요. 자, 요게 미드 함수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미드 C2, 4,1이에요. 자, 미드 C2, 4,1 뭡니까? C 후셀에 있는 이 환자 번호에서 자, 네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를 가져와라. 자, 네 번째 한 글자 가져오면 뭐가 나옵니까? M이 나오겠죠. 그죠? M. 자, 그러면 if 쓰고 M 쓴 거랑 같은 결과예요. M 쓴 거랑 같은 결과. 미드의 결과값은 M이었으니까. 자, 이게 뭐랑 같다? M과 같다면. 자, M과 M이 같다면 뭐를 주겠다? 남자를 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자를 주겠다. 자, 맞는 말인가요? 자, 맞죠? 네 번째 글자가 M이면 남자고요. 그게 아니면 여자다. 자, 1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 2번인데 이제 인덱스 매치 요것도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인덱스 함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순서가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번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범위에서 행번호, 열번호 자리에 있는 걸 출력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 함수예요. 참조 함수.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자까지 썼어요. 자, 는 써서 자 인덱스. 자, 범위부터 잡으라고 했죠. 자, 범위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부터 자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자, 콤마. 자, 행번호 자리죠. 자, 행번호 자리에 3. 자, 콤마. 그 다음, 열번호. 여기 보면 로우넘이라고 되어 있고, 콜롬넘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번호란 뜻이고, 열번호란 뜻이에요. 엄청 작게 영어로 써져 있죠. 자, 여기에 1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범위에서 세 번째 행. 1번, 2번, 3번. 여기 세 번째 행에서 자, 몇 번째 열? 첫 번째 열에 뭐 있냐라는 뜻이겠죠. 자, 하나, 둘, 세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에 뭐 있습니까? 4가 있네요. 그죠? 자, 결과값이 뭐 나온다? 4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함수? 인덱스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 옆에 바로 매치 함수 나왔으니까 매치 함수도 한번 바로 알아볼게요. 자, 매치는요. 자, 찾을 값, 찾을 범위, 옵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자, 요걸 구해준 함수예요. 첫 번째 있으면 1, 두 번째 있으면 2, 세 번째 있으면 3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는 쓰고 자, 매치. 자, 찾을 값을 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찾을 범위를 자, 가나다 이렇게 잡았어요. 가나다. 자, 콤마 옵션에 자, 보다 작은 보다 큰 정확히 일치 있는데 자, 정확히 일치 선택하고 탭 버튼 누르시면 들어가죠. 자, 괄호 닫고. 자, 그러면 다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죠? 결과값 뭐 나온다? 3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찾을 범위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있네요. 자, 결과값이 뭐 나온다? 자, 1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치는 찾을 값이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구해주는 함수인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매치 함수는 찾을 범위를 한 줄만 잡는다. 자, 무슨 얘기예요?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이렇게 한 줄만 잡아야지 이렇게 두 줄 이상 잡으시면 안 돼요. 저처럼 지금 두 줄 잡았죠? 이렇게 잡으시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가로든 세로든 한 줄만 잡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자, 인덱스 A8땡땡B구예요. 자, 고정기호가 들어가 있긴 한데 고정기호는 이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죠. 이 범위는 안 바뀐다. 자, 지금 F4를 눌러준 이유는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어쨌거나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M, 남, F, 여, 요 부분이고요. 자, 범위는 이 부분, 그 다음에 행번호 자리에 들어간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매치 함수예요, 여러분들. 매치 함수. 자, 행번호 자리에 들어간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요게 지금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다? 행번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드 C2, 4,1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뭐예요? M 나왔어요. 그죠? M 나왔고. 자, 그럼 요것만 해결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M이 A8, A9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으니까 얘는 결과값이 뭐다? 1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F면은요? 만약 F면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있으니까 2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행번호 자리에 지금 뭐는 거랑 똑같다? 1 쓴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통째로 뭐다? 1이다 이겁니다. 숫자 1. 자, 콤마 2. 자, 열번호 자리에 뭐 들어갔어요? 2 들어갔어요. 그죠? 다음 확인해 볼게요.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열에 뭐 있냐?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남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맞겠네요. 그죠? 자, 그럼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Vlookup이에요. 자, Vlookup 대표적인 찾기 함수죠. 가장 많이 쓰이는 찾기 함수 중에 하나가 Vlookup이에요. 자, 순서는 찾을값, 찾을 범위, 자, 열번호, 옵션.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lookup도 있는데 Hlookup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열번호 자리에 행번호 들어오는 것만 다르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Vlookup은 열 방향에서 찾는 함수고 Hlookup은 행 방향에서 찾는 함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V자 위아래로 V를 쓰잖아요. 위아래가 뭐예요? 열이죠, 열. 그래서 열 방향에서 찾는 함수고, 자, H가 뭐랑 똑같아요? 행의 애자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 방향에서 찾는 함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는 뭐 버티칼이고 H는 호라이젠탈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찾을값, 찾을범위, 열번호 옵션 4가지가 들어가는데, 자, 찾을값 자리에 지금 뭐 들어갔다? 아까부터 계속 봤던 미드 C2, 4,1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 뭐였죠? M이었죠. 자, M. 자, 찾을 범위. 자, 어디 범위에서 M을 찾을 거다? 자, A8부터 B9. 자, 요 영역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 영역에서 M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요 영역에서 M을 찾으면 지금 뭘 찾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A8셀을 찾게 된 겁니다. A8셀에 있는 M을 찾게 된 건데 열번호가 몇 번 들어갔다? 2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M을 찾은 데에서 1번, 2번 열에 있는 뭐가 나온다? 남자가 출력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옵션에 뭐 넣었으니까? false 넣었으니까 정확히 일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치 같은 경우에는 true. 자, 혹은 1. 혹은 생략을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유사일치. 자, false 혹은 0을 쓰시면 정확히 일치다. 자, 간단해요. M이 이 범위에 정확히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일치를 준 겁니다. 근사값으로 찾아야 될 경우에는 유사일치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M이 정확히 있으니까 정확히 일치고, 자, 이 범위에서 M을 찾은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남자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틀린 건 4번이 될 텐데,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서치 함수가 나왔어요. 자, 서치. 자, 서치 함수는 찾기 함수인데 얘는 문자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는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 자, 찾을 문자 텍스트, 그 다음에 옵션이 시작 번호가 들어가긴 하는데 시작 번호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생략하면 1번이에요. 1번.
자, 그래서 지금도 시작 번호는 생략을 했고요. 두 개만 넣었어요. 찾을 문자와 텍스트.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찾을 문자에다가 하 라고 썼고요. 텍스트에다가 안녕하세요 썼어요. 자, 그럼 하자가 이 안녕하세요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는 함수예요.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결과값 3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서치 함수는 뭐다? 찾을 문자가 텍스트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구해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이거는 좀 잘못된 게 뭐예요? 순서가 일단 바뀌었어요. 뭘 먼저 넣었어야 돼요? M을 먼저 넣고 그 다음 C2셀을 넣었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if 함수가 첫 번째 자리에 조건식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애초에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조건식이 아니죠, 여러분들. 왜 조건식이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썼다 하더라도 조건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서치 함수가 얘가 m이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결과값 뭐 나와요? 4 나와요. 4. 지금 어떻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4, 남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조건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조건식이라고 하면 반드시 부등호가 필수예요. 물론 이제 커말 1급에 넘어가게 되면 앞에 이제 is자 붙은 함수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커말 2급이니까 조건식에는 반드시 부등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식이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써야 돼요? 뭐 A는 B와 같다,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조건식이 되는 거지 숫자만 딸랑 썼다고 조건식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서치 함수 순서도 잘못됐고, 두 번째 if 함수 조건식 넣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있는 if 에러 함수 같은 경우에 자, 얘는 안에 뭐 들어간다? 자, 값이 오류일 경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if 에러예요. 만약 에러라면 이라는 뜻이고, 값이 오류면 여기에 있는 게 출력되고, 오류가 아니면 그냥 값이 출력되는 함수다. 자, 예시를 또 마찬가지로 하나 드려드릴게요. 자, if 에러. 자, 값에 6/3 썼어요. 자, 엑셀에서 슬래시는 언제 쓴다? 나누기 할 때 사용이 되고요. 자, A라고 쓰겠습니다. 자, 6 나누기 3이에요, 여러분들. 6 나누기 3이면 뭐 나와요? 2가 나오죠. 오류예요,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죠. 2가 나왔으니까 오류가 아니잖아요. 결과가 2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썼어요. 6 나누기 0을 썼습니다. 자,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게 되면 나오는 오류 값은 이제 div/0이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0으로 나누기를 했을 때 나오는 오류고, 오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오류가 나오는 대신에 뭐라고? A라고 해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 결과가 A가 나온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4번은 여러가지 이유로 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35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함수들은 사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 서치 함수도 뭐 필기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뭐 vlookup, hlookup도 필기에서 거의 단골로 나오는 함수 문제다. 요거는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36번의 함수가 이제 또 나왔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dAverage랑 뭐 int, trunks, round down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해주는 함수 3종 세트가 있어요. 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함수,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하는 함수. 엑셀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sum, average, count. 자,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카운트는 개수를 세주는 함수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범위만 잡으면 끝난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이 범위에서의 합계 구해주고요. 범위에서 평균 구해주고요. 범위에서 개수를 세줍니다. 자, 근데 카운트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숫자의 개수를 세줍니다. 문자는 못 세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이 3종 세트, sum, average, count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함수 이름 앞에 D자가 붙은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D자가 붙었으니까 D sum이라든지 D average라든지 D count라든지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이름 앞에 D자가 붙은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느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른 함수들이랑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자, 함수 중에서 유일하게 머리글을 사용하는 함수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지금 머리글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각 항목의 제목이 되는 나무 번호, 종류, 높이, 나이, 수확량, 이것들을 제가 지금 머리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무슨 함수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함수 중에 유일하게 머리글을 쓴다. 그러면 거꾸로 이 말을 하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머리글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 쓰기 전에 조건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다 똑같아요. 자, 전체 범위, 구할, 열,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다 똑같아요. 디에버리지, 디카운트, 뭐 D자 들어간 거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 있는 거 제외하고 이 디에버리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디에버리지 평균 구할 거예요. 그죠? 자, 전체 범위 잡으라고 해서 전체 범위 잘 잡았어요. 자, 머리글도 잘 잡았죠. 자, 구할 열에 뭐 들어갔어요? 5번 들어갔어요. 5번. 구할 열. 자, 그럼 1, 2, 3, 4, 5. 자, 무슨 평균 구하겠다? 수확량 평균 구하겠다라는 뜻이구나. 그죠? 수확량 평균 구하겠다. 에버리지니까. 자, 마지막 조건 자리에 B1 땡땡 B2. 자, 종류가 사과인 거예요, 여러분들. 종류가 사과인 게 뭐라고요? 조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종류가 사과인 게 뭐 있어요? 얘 있죠. 2번 행, 5번 행, 7번 행. 2번 행에 18 있고요. 5번 행에 10 있고요. 7번 행에 10 있어요.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D average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결과가 38 나누기 3이잖아요. 평균 구하는 식이. 그죠? 자, 그러면 결과가 12.6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결과값은 12.6 어쩌고저쩌고예요. 다 똑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디에버리지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디에버리지는 볼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계산했지만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설명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거지. 사실 지금 문제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 자,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고요. 자, 네 가지 함수가 나왔네요. 자, int, 자, 트렁스, 자, 라운드, 다운. 네 가지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in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림을 해서 정수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림을 해서 정수로 만든다. 자, 6.8 넣었어요. 자, 내려서 정수로 만들래요. 내려서 정수. 자, 정수라는 건 뭐예요? 소수점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내림에서 정수 만들었으니까 얘는 결과값 뭐 나와요? 6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트렁스 봅시다. 트렁스는 이제 절삭, 삭제예요. 삭제를 해서, 네,
정수를 만드는 건데, 사실 이제 트렁스는 숫자, 콤마, 자릿수 들어가는데, 자릿수를 생략했으면 0입니다. 0. 0. 0. 이 자릿수가 뭐가 의미가 있는지 라운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숫자, 콤마, 자릿수인데 지금은 자릿수를 생략했다. 자, 그래서 얘는 삭제. 절삭을 해서 정수로 만든다. 자, 그러면 6.8 넣었어요. 자, 절삭 무슨 얘기예요? 소수점 밑에를 삭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뒤에 점8을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결과값 뭐 나와요? 자, 6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네 둘은 똑같은 함수네요. 그죠? 똑같은 함수예요. 자, 근데 이게 이 필기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양수일 때는 두 개의 결과값이 똑같아. 양수일 때는. 근데 음수일 때는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일 때는 차이가 생겨요.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고, 자, 마이너스 6.8. 자, 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소수점 밑에 부분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점 8 지우시면 돼요. 자, 뭐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와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뭐 하래요? 내림을 해서 정수로 만들래요. 내림이라는 건 더 작은 숫자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6.8보다 작은 수로 내려가야 된다면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당연히 마이너스 7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트나 트렁스 같은 경우에 양수일 때는 결과값이 똑같지만 음수일 때는 결과값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잘 알고 넘어가세요. 어쨌거나 지금 결과가 양수니까 지금 얘네들은 결과값 뭐 나왔을 거예요? 인트든 트렁스든 간에 결과값이 12가 나왔을 겁니다. 트렁스도 12점 어쩌고저쩌고 6666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도 결과값이 12가 나왔을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랑 라운드 다운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차례인데,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 라운드 다운은 내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사실 뭐 이 얘기만 들어도 정답이 뭔지 알 것 같죠, 그죠? 반올림이라는 건 뭐예요? 뭐부터? 5부터는 위로 올려라. 자, 보나마나 정답은 라운드일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라운드 숫자 콤마 자릿수 들어갑니다. 숫자 콤마 자릿수. 자, 요거를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라운드 안에 들어가는 숫자 콤마 자릿수 엄청 헷갈려 하시는데 좀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라운드 숫자 자리에 312.367 넣겠습니다. 자, 콤마 자릿수에다가 2를 썼습니다. 자,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자릿수에 2를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썼어요? 세 번째 자리까지 썼는데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래. 그럼 어디까지만 나오면 돼요? 얘가 빠지고 3, 6까지만 표시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해줘야 돼요? 반올림 해줘야 되죠. 그럼 결과가 뭐 나온다? 312.37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5가 넘었으니까 위로 올려야죠. 그죠? 숫자를.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럼 이번에는 1을 썼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뜻이에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표시되면 돼요. 얘네 둘이 빠지면 되겠죠. 6, 7이 빠지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결과값이 뭐 나온다? 312.4가 나오겠죠. 반올림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번엔 자릿수에다가 0을 썼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소수점을 표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뭐라고 나온다?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나오면 0을 씁니다. 그럼 소수점 밑에가 다 없어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결과가 뭐 나옵니까? 반올림 했으니까 312.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자, 라운드. 자, 똑같이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2, 1, 0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1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썼으면 당연히 어디서 반올림해라?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자, 올라가요, 내려가요? 자, 내려가겠네요. 자, 결과가 자, 뭐가 나온다? 310 나온다. 자, 딱 하나만 더 해보죠. 자, 마이너스 2를 썼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자, 그럼 어디서 반올림한다? 여기서 반올림합니다. 자, 1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겠죠. 다 내려가면 됩니다. 얘네들 다 1 밑으로 다 내려가면 돼요. 결과값 뭐 나온다? 300 나온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헷갈리는 게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기 문제 혹은 필기 문제에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간단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실기 문제에서는요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런 숫자를 자 이렇게 바꾸시오. 예시가 나옵니다. 항상 실기 문제에서 예시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숫자를 이렇게 바꾸시오 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씨 이거 마이너스 뭐 써야 돼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릴 필요가 없이 공개수를 세세요. 자, 공이 몇 개가 옵니까? 지금 5개가 왔죠. 자, 그럼 뭐 쓰면 돼요? 마이너스 5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릿수에 뭐 쓰면 된다? 마이너스 5 쓰면 된다. 공개수만 세시면 간단해요. 공개수만 세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들어갔다. 공이 1개가 와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2 들어왔다. 공이 2개가 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라운드 다운도 똑같아요. 숫자, 콤마, 자릿수. 근데 차이점은 뭐야? 얘는 무조건 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림만 하는 겁니다. 내림. 반올림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내려가요. 1부터 9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자릿수에 여기 보니까 0 넣었잖아요. 0. 그럼 뭘로 표시하는 거예요? 내림해서 정수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0을 썼기 때문에 지금 자릿수에. 어랄라 이러면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인트 함수랑 똑같네요. 내림해서 정수 만드는 거. 그죠? 자, 1번, 4번, 2번 전부 다 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정답이 아니고 유일하게 안에 있는 거 안 풀어봐도 돼요. 유일하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라운드, 반올림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이제 엑셀의 보기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엑셀의 보기 상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그게 네 가지가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엑셀을 처음 켜자마자의 상태를 우리가 기본 보기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예요. 그냥 엑셀 처음 켜자마자의 상태, 이 상태. 근데 이 기본 보기 상태에서는 뭐 데이터 입력 가능하겠고요. 그죠? 데이터 뭐 편집도 가능하겠고 뭐 도형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죠. 아이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죠. 이게 기본 보기 상태예요. 자, 근데 이 기본 보기 상태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얘를 인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A4용지 한 장에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A4용지 한 장에 어디 영역까지 A4용지 한 장에 출력되는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표시해 주는 게 바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예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파란 색깔 뭐가 나와요? 파란 색깔 실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 구역까지 지금 인쇄 영역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서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자, 1페이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페이지에 인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거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기본 보기 상태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는 이거밖에 차이점이 없고요. 파란 색깔 선이 생기고 1페이지라고 알려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나는 1페이지 영역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선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끄시면 됩니다. 자, 더 끌어볼까요? 쭉 끌어볼게요. 자, 그럼 더 쭉 끄니까 어떻게 돼요? 이 페이지까지 넘어갔죠.
자, 이 페이지까지 이렇게 넘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자,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페이지, 여기 2페이지, 여기 3페이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자, 1, 2, 3페이지. 자, 이렇게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봤으니까 여기까지만.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자,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뭐 하는 선이다? 인쇄할 영역을 이렇게 미리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선이다. 아, 근데, 자, 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란색 선은 무슨 선으로 나와요, 지금? 이게 자동으로 생긴 거죠? 파선으로 나옵니다, 파선. 근데 내가 1페이지 영역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2페이지 영역 조금 줄었으면 좋겠어. 이 선을 잡고 오른쪽으로 끌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실선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아까 1, 2, 3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생성되는 파란색 선은 실선으로 생긴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도 데이터 입력 가능하고, 자, 도형 같은 것도 다 넣을 수가 있다. 기본 보기 상태랑 똑같다. 이 선 색깔 생기는 것 빼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만 머리글, 바닥글에 추가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서,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변경된다 라고 나오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자, 글자를 글자 안 들어가. 노이래. 자, 글자 들어가네요. 자, 봅시다. 대충 썼고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죄송합니다.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 그러면 지금 이거 1페이지, 2페이지. 자, HI 영역이에요. 지금 H 영역까지가 1페이지예요. 자, 근데 제가 B열의 너비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까 H열까지 인쇄되던 구역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2열까지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죠? 열의 너비를 바꾸니까 실제로 인쇄되는 구역 영역도 달라졌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서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변경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1번 맞는 말. 자,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자, 수동으로 생성된 선 무슨 선이었어요? 실선이었어요. 뭐 파선, 점선 같은 취급하니까 거의. 몇 번 틀렸다? 2번이 틀렸다. 자,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선 아래에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율에 따라서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됩니다. 자, 틀린 것은 2번. 자, 3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다면 아래 통합 문서에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뭐냐. 근데 뭐 사실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일단은 매크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녹화. 그죠? 내가 어떠한 동작을 기록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재생시키는 기능이 매크로 기능이었고, 매크로는 뭘로 녹화가 된다? VBA, Visual Basic Application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된다. 반복되는 작업을 어떻게 간단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매크로라는 걸 사용하고, 이 매크로는 Visual Basic Application이라는 언어로 녹화가 돼요. 그래서 얘는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엑셀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는 매크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매크로 보안은 좀 까다로운 편인데, 자, 매크로 보안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모든 매크로 제외. 자, 알림 표시. 자, 중요한 게 이 알림 표시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 내가 엑셀을 처음 깔자마자 뭘로 설정되어 있다?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로 되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자, 모든 매크로 제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매크로를 다 못 쓰게 하겠다 이거야. 안 쓰게 하겠다. 대신에 안 쓴다고 알려는 준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뭐예요? 매크로 못 쓴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쓰지 마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이건 뭐예요? 인증받은 매크로만 포함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든 매크로 포함.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매크로 포함하는 건 어떻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 모든 매크로 포함에는 꼭 괄호 안에 권장하지 않음이라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아마 위험한 코드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뭐 권장하지 않음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권장하지 않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뭐 위험성이 있는 코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인가 뭐 그럴 텐데 어쨌거나 이제 모든 매크로 포함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아두실 건 딱 두 가지예요.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가 기본 설정이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모든 매크로 포함은 권장하지 않음이란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요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이것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매크로 못 쓴대요. 그죠? 그럼 뭐 써야 돼요? 모든 매크로 제외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죠? 근데 뭘 해요? 알려줬잖아요. 저희한테. 정답보다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가 정답이다. 뭐 이건 사실 그림만 보고 잘 유추해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39번 함수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자, 39번에 자, 리피트 함수랑 카운트 if 함수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함수 순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리피트. 자, 텍스트 콤마 자, 반복할 문자 콤마 반복 횟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복할 문자 콤마 반복 횟수. 자, 예를 들어서 리피트 반복할 문자에 A 자, 콤마 반복 횟수에 3 썼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A를 몇 번 반복해라? 3번 반복해라. A 나오겠죠. 트리플 A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 함수인데 아까 카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뭘 구해주는 함수다? 숫자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다. 근데 얘 뒤에 뭐가 붙었다? if가 붙었어요. 자, if가 붙었다는 건 항상 뭐가 나온다? 뭔가 조건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count if는 뭐 구해주는 함수예요? 숫자의 개수를 구하긴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숫자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입니다. 자, count if 함수 순서는 뭐다? 자, 조건 범위 콤마 조건이에요. 자, 조건 범위 콤마 조건입니다. 조건 범위라는 건 뭐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반복할 문자 콤마 반복 개수라고 있어요. 리피트 함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클로바 기호를 표시하고자 한대요. 자, 학점을 이용해서 23270 영역에 클로바 기호를 표시하고자 하는데 자, 23셀에 입력해야 될 수식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지금 몇 번 중에 골라야 돼요? 1번, 3번 중에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복할 문자가 클로바니까. 얘네는 순서가 거꾸로죠? 자, 그럼 1번이냐 3번이냐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조건 범위 콤마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A 학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 A 학점이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조건 범위는 뭐예요? 이 A 학점이 들어가 있는 범위, 이 줄이에요, 이 줄. 어디부터 어디까지? B 3셀부터 B 10까지. 그리고 범위라고 하면 당연히 영역입니다. 구역이에요. 한 개만 가지고 범위라고 하지 않아요. 자, 여기가 지금 조건 범위고, 자, 콤마 조건은 A 학점인 거 D 3셀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 순서만 알고 있었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다 뭐 붙었어요? 달러 표시를 붙여놨습니다. 자, 달러 표시가 무슨 뜻이다? 요거 고정기호입니다. 여러분들 고정기호. 자, 그럼 무슨 뜻? 비열 움직이지 마. 삼행도 움직이지 마. 자,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영역을 고정시킨 이유가 뭐예요? 2, 3부터 B10 이 조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를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 때 이 안에 있는 셀 주소들도 같이 항상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조건 범위는 지금 바뀌면 안 되는 범위니까 자, 이렇게 달러 표시 붙여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범위입니다. 범위 한 개 말고 범위에 고정기호를 붙은 보기하고 고정기호가 안 붙은 보기가 있어요. 95% 이상 얘가 정답입니다. 고정기호 붙은 보기가 정답이에요. 고정기호 뭐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는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상황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찍어야 돼 라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고정기호 붙은 거 고르시면 정답이다. 왜요? 이 고정기호를 안 붙여서 틀리는 경우는 많은데 이제 붙여서 틀리는 경우는 잘 안 나와요. 커말 2급에서는 특히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 순서만 알고 있었어도 정답 몇 번? 3번이구나.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0번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야, 이 문제는 뭔데 정답률이 49%일까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 차트의 구성 요소부터 좀 잘 알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차트의 구성 요소. 라면, 떡볶이, 피자, 라면, 아이고, 자, 떡볶이, 대충 쓰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차트가 제가 하나를 지금 방금 만들었고요. 자, 차트의 바깥쪽 빈 영역을 뭐라고 부른다? 차트 영역이라고 불러요. 차트 영역. 그럼 내가 바깥쪽 빈 공간에 뭔가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서 뭐 채우기 색깔을 바꾸든 뭐 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 빈 공간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림 영역. 자, 이 안쪽 빈 공간에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그림 영역 서식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막대기 자체를 뭐라고 한다? 데이터 계열이라고 했어요. 데이터 계열. 이 막대기에 뭔가를 바꿔야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여기는 세로축, 여기는 가로축. 뭐 요 정도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레이블 요런 거 그래프에 값써져 있는 거 이게 데이터 레이블 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기본적인 이제 구성 요소 명칭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일단 1번 봅시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그죠? 세로 막대형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차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트,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고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가 적용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열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막대기 자체가 계열이라고 했죠. 그럼 두 계열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겹쳐져 있죠. 그죠? 그러면 계열 겹치기가 적용되었다?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계열이 겹쳐져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에서 좀 잘 틀리는 게 있어요. 계열 겹치기.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두 계열이 겹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계열 겹치기의 숫자가 양수로 돼 있으면 계열이 겹쳐진 상태가 돼 있고요. 자, 계열 겹치기의 수치가 계열 겹치기 수치가 0이에요. 계열이 딱 붙어 있고요. 계열 겹치기 수치가 음수로 돼 있으면 계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 차이를 너무 크게 냈구나. 숫자를 좀 보실게요. 하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계열이 지금 떨어져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계열 겹치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계열 겹치기의 숫자를 제가 50%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절반만한 크기로 겹쳐지는구나.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계열 겹치기의 숫자를 0으로 지정하면, 계열이 딱 붙어 있구나. 계열 겹치기의 숫자를 마이너스 50으로 하면 두 계열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확인이 가능하죠. 요거 희한하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계열 겹치기 얘기.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지금 계열 겹치기가 적용이 되었고, 계열 겹치기 수치가 뭘로 돼 있다? 양수로 돼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세로축의 축서식에는 주눈금과 보조눈금이 안쪽으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주눈금은 뭐예요? 숫자가 써져 있는 곳의 눈금이 주눈금, 보조눈금은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눈금이 보조눈금. 20, 40, 60, 80 숫자가 써져 있는 곳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바깥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보조눈금도 숫자와 숫자 사이가 자처럼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보조눈금도 안쪽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주 눈금하고 주 눈금선은 달라요, 여러분들. 눈금선은 이 그래프를 쭉 끝까지 지나가야지 눈금선이고, 눈금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게 주눈금입니다. 근데 지금 바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눈금도 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번 맞습니다. 3번 데이터 계열로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다. 남과 여. 자, 그래프가 몇 종류예요? 남, 여 두 종류밖에 없죠. 막대기 자체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계열로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다. 맞겠죠, 그죠? 4번이 틀렸는데, 자,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여 차트를 작성하였다. 이 표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 표를 왜 다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표를 다 썼다면 1반, 2반, 3반, 4반 합계. 자, 1반, 2반, 3반, 4반 합계. 그 다음에 남녀 합계. 남녀 합계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남녀 합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합계는 없죠. 자,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합계 부분은 안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1반, 2반, 3반, 4반 합계도 만들고 남녀 합계도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0년 7월 4일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그죠? 5문제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그죠? 함수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느라고, 그랬었던 거고, 함수 중요합니다. 왜냐면 함수는 이제 필기실기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